불바퀴, 전기 그리고 인터넷. 이 발명들이 인류 문명을 송두리째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 역사 교과서에 반드시 기록될 또 하나의 발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2009년 비트코인. 풀의 발명이 인류에게 에너지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면,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돈의 자유를 가져온 발명입니다. 그리고 이 발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류 문명을 다시 쓸지도 모릅니다. 불은 인간을 짐승과 구분지었고 바퀴는 무역과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돈은 어땠을까? 금은 강자의 힘에 의해 약탈당했고 종이화폐는 정부의 부채와 함께 무제한으로 찍혀나왔다. 하지만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이 역사를 완전히 뒤집었다. 처음으로 화폐가 국가가 아닌 수학적 코드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한 장의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 비트코인은 세 가지 원이 교차점에 존재한다. 머니 즉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수단 회계 단위, 테크놀로지 블록체인, 샤256 암호화 분산 네트워크, 퍼스널 소버레인티, 은행도 정부도 아닌 내가 내 키를 쥐는 구조.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단 하나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이제 개인 투자 상품이 아니다. 게임의 무대는 이미 국가 단위 경쟁으로 옮겨갔다. 미국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매입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을 통해 ETF로 유동성을 빨아들이며 사실상 간접적 비축에 들어갔다. 중국은 채굴을 금지했지만 역설적으로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은 세계 최대 규모로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비트코인 보유국이다. 엘살바도르는 국채로 비트코인을 매입해 국가법정화폐로 채택했고, 러시아와 이란은 체제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국가결제 수단으로 검토한다. 즉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무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싸움은 결국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느냐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비트코인은 시간의 압축이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까지는 약 10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불과 16년 만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피델리티 등의 재무제표에 들어왔다. 통화 패권의 교체 주기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지수함수로 빨라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최초의 에너지 화폐다.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건 사실상 전기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즉, 지금까지 버려지던 남는 전기, 밤의 풍력, 잉여수력, 낭비되는 천연가스 등 이 모두 디지털 자산으로 저장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기는 저장과 이동에 한계가 있다. 송전선이 없으면 멀리 보낼 수 없고 즉시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지역에 묶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어 순간이동한다. 그리고 시간에도 묶이지 않는다. 오늘 남는 전력으로 채굴한 비트코인은 10년 뒤에도 그대로 에너지의 가치를 담아낸 채 존재한다. 물리적인 배터리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글로벌 에너지 저장 네트워크다. 즉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자원, 바로 에너지를 가치로 전환하고 보존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불바퀴, 전기, 인터넷, 그리고 비트코인. 이 5가지가 인류 문명을 완전히 바꾼 가장 중요한 발명품.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명된 디지털 형태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십 년 뒤, 아니 불과 10년 뒤, 인류는 이렇게 회상할지도 모른다. 2009년 인류는 드디어 자유로운 돈을 발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불과 바퀴, 전기, 인터넷에 뒤어 문명을 다시 쓴 결정적 장면이었다고.